첫 번째 경기 디나모 자그레브 대 도르트문트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그레브는 원정에서 연승에 성공하며 승점 6점을 추가했으며 첫 경기에서 미넨의 9골을 실점하며 대패했었는데 빠르게 분위기 전환에 성공했고 이제 상위권 도약을 노리고 있고 연승 기간 동안 3골을 터뜨린 쿨레노비치를 비롯해 슈피키치와 페트코비치가 안정적인 마무리를 보여줬고 수치치와 미시치 등 중원의 공격 가담도 원활했다. 도르트문트는 레알에 1패를 당했지만 4경기에서 3승을 따내며 지난 시즌에 이어 좋은 챔스를 보내고 있으며 아데예미와 쥘러를 비롯해 크고 작은 부상으로 7명 가까이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은메차와 바이어, 캠벨 등이 공백을 메웠고 단 여전히 전력 누수가 큰 건 분명한 사실이다. 접전을 본다. 전력상으로나 선수들의 네임밸류를 볼 때는 도르트문트 쪽으로 무게감이 실리는 게 맞다. 그러나 원정팀은 너무 부상자가 많기에 감독이 원하는 풀핏의 전력을 가동하기 어렵고 그래도 엠레찬과 은메차가 중원을 두텁게 하며 상대의 공세에 대비할 도르트문트가 쉽게 리드를 허용하진 않을 것이다. 두 번째 경기 셀틱 대 클럽 브리의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셀틱은 스코틀랜드 최강팀으로 챔스에서도 인상적인 성적을 내고 있으며 도르트문트 원정에서 대패하긴 했지만 라이프치히와 슬로반 상대로 홈에서 8골을 폭발했고 양현준이 기대만큼 팀에서 활약하진 못하고 있지만 후루아시와 마에다, 하타테 등 일본인 트리오가 잘해주고 있고 아담이다와 니콜라스 등 해결할 선수들이 즐비하며 홈에서 강점이 있는 팀이기에 이 경기에서 홈 연승에 도전한다. 브리에 역시 16강 진출을 노리고 있으며 밀란과 도르트문트 등에는 패했지만 최근 경기에서 빌라에 첫 패배를 안겼고 후틀가와 촐리스 등 자국 리그 최고의 공격진이 있고 바나켄의 중원 존재감이 확실하기에 늘 유럽 대항전에서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주는 팀이며 이 경기는 원정이기에 공격적인 운영보다는 바나켄과 닐센이 경기 내내 수비를 보호하며 역습으로 승부를 보려 할 것이다. 셀틱의 승리를 본다. 브리에는 쿠이퍼와 메셀레 등 벨기에 리그 최고의 수비 라인이 있다. 그러나 홈에서 경기 내내 공격에 기여를 내리지 않을 셀틱 상대로 어려운 경기가 예상된다. 존스턴과 니콜라스가 저돌적인 돌파로 상대 수비에 부담을 줄 것이고 이다와 마에다가 문전 침투로 해결할 셀틱이 승리할 것이다. 세 번째 경기 AS 모나코 대 벤피카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모나코는 챔스에서 전체 3위를 달리며 16강 직행을 노리고 있으며 자그레브 상대로 원정에서 무승부를 기록하긴 했지만 바르샤와 볼로냐 등 쉽지 않은 상대를 제압했고 미완의 대기를 벗어난 벤 세기르가 팀의 에이스 역할을 잘해줬고 골로빈과 엠볼로 등의 시너지도 확실하며 발로군 정도를 제외하면 부상으로 빠진 선수도 없기에 홈에서 풀 전력으로 챔스 4승에 도전한다. 벤피카는 대회를 2승으로 시작했지만 그 이후 연패를 당했으며 미넨 원정에서 패한 건 그렇다 쳐도 홈에서 페예노르트에 완패한 게 아쉬웠고 그 결과가 16강 진출에 발목을 잡았고 그래도 아직은 기회가 남아있고 포기할 이유가 없고 튀르키예 대표팀 에이스인 아크티르콜루를 비롯해 산체스와 파블리디스 등이 공격적으로 골을 노릴 것이다. 모나코의 승리를 본다. 벤피카는 파블리디스와 아크티르콜루 등 자국 대표팀 주포 역할을 하는 선수들이 있다. 그러나 원정에서 상승세의 모나코를 상대하는 건 큰 부담이며 또 올스네스의 수비 보호가 불안한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벤세기르와 아글리우체의 이선 지원 속에 엠볼로가 공격을 이끌 모나코가 홈에서 1승을 더할 수 있다. 네 번째 경기 에스턴 빌라 대 유벤투스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빌라는 지난 경기에서 브리에에 패하며 챔스 첫 패배를 당했으며 원정에서 경기를 주도했지만 마무리가 아쉬웠고 그래도 대회 시작 이후 꾸준하게 상위권 순위를 유지하며 16강 직행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으며 그러나 이 경기에는 악재가 있고 오나나와 마트센 등 대표팀을 다녀온 선수들이 부상을 당했고 카마라의 출전도 어렵고 맥긴과 틸레만스 등이 중원에 나와 경기를 이끌어야 한다. 유벤투스 역시 휴식기를 통해 전력 누수가 크며 세르비아 팀을 다녀온 두산 블라호비치가 부상을 당하며 기존의 다닐로, 루이즈 등과 더불어 주축 선수 6명이 이번 원정에 나설 수 없고 밀리크도 부상 중인 최전방이기에 일디즈와 티모시, 웨아, 콘세 이상 등이 공격진에 나설 것이며
그래도 로카텔리와 울리언 등 중원은 전력 누수 없이 출전이 가능하다. 접전을 본다. 빌라가 홈의 이점을 누리며 경기에 나설 수 있다. 그러나 와킨스가 상대의 집중 견제에 시달리면 해결하는데 고전할 수 있다. 베일리와 로저스 등이 2선에 나올 텐데 유벤투스는 가티와 칼루루, 캄비아소 등이 탄탄하게 상대의 공세를 저지할 것이며 수비에 치중하고 나설 유벤투스가 원정 승점 1점을 따낼 경기다. 다섯 번째 경기 볼로냐 대 릴 OSC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볼로냐는 챔스 4경기에서 승점 1점에 그치며 하위권에 처져 있으며 크타르 상대로 1점을 따냈지만 리버풀과 모나코 등에 모두 패했고 그래도 아직은 팀당 여러 경기가 남아있기에 남은 결과에 따라 24위 안에 들어 플레이오프를 노릴 수 있고 그러나 은도에와 에비셔 등 2선 공격수들이 부상으로 빠진 건 아쉽고 팀의 주포인 카스트로를 비롯해 일링 주니어와 오솔리니 등이 책임감 있게 공격 상황을 마무리해야 한다. 릴은 첫 경기 패배 이후 레알과 아틀레티코, 유벤투스 등 우승권팀 상대로 2승 1무를 기록했으며 리그왕에서는 파리 생제르맹과 모나코 등에 밀리며 선두권을 추격하는 입장이지만 챔스 성적은 준수하고 캐나다 대표 스트라이커인 조나단 데이빗은 팀이 만든 5골 중 4골을 책임졌고 잉글랜드 팀의 주전 미드필더로 성장한 앙헬 고메즈 효과도 확실하다. 볼로냐의 승리를 본다. 릴의 챔스 성적이 상대에 비해 좋은 건 맞다. 그러나 볼로냐도 탄탄한 수비를 바탕으로 충분히 홈에서 결과를 낼 수 있는 팀이다. 프로어와 모로의 수비 보호 아래 상대의 공세를 저지할 수 있고 카스트로가 기회를 확실하게 골로 연결할 볼로냐가 승리할 것이다.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오늘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